안녕하세요. 비엔트입니다. 매일매일 주식 일기를 기록하면서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장기 투자 종목은 많은 사람들께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또 돈을 일하게 만들고 점검하면서 시세도 챙기고 배당도 챙기는 느리지만 탄력이 붙는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서 4월 달 동안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4% 정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은행에서 1년 정도 제가 적금을 부으면은 1% 수익을 받게 되는데 1% 수익을 받는 것보다 3달 동안에 14%를 받는 수익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 배당률이 기본적으로 2% 이상 넘어가는 지급을 하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PBR이 1배 미만, 퍼가 10배 미만, 또 ROE가 전년도 대비 상승하는 기업들을 찾고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선택한 종목들의 평균 배당률은 현재 4.7% 정도가 돼요. 제가 올해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평균 배당률을 5% 이상 늘리는 거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S-오일이랑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배당을 안 주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얼마만큼 잘 찾아내서 미래 산업에 잘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업의 오너가가 올바른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나름 꾸려가고 있고 현재도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열린다면은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월 달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적기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9월에서 10월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월에서 4월에 이제 배당금을 받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달은 4월 달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4월 달에는 좀 배당을 잘 주고 성장성이 괜찮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당주의 추천 종목 리스트가 있고 저는 여기서 KTNG만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KT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전부 이제 익절은 했지만 만약에 시세가 조정이 되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KT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 올해 4월 달에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TNG입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그리고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1조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사업이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담배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연초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계 담배를 많이 태웠던 걸로 이제 조사가 되었죠. 특히 이제 필립 모리스, 배트의 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처럼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선진국은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고 신규 시장인 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누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성이 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KT&G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을 잘 점유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서 전자담배를 이제 바꾸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세련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이 릴이라는 제품이 우리나라 젊은 층에게도 많은 이제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젊은 층들 대상으로 이 릴이라는 전자담배 관련형 담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어떻게 점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KT&G의 수익성 방향이 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KT&G가 출시한 이 릴이 일본 시장에서 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2021년도 1분기 매출은 이제 1조 2,5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456억 원으로 9.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분석을 해보자면은 국내 담배 매출은 감소를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관련형 담배 매출은 근데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 세계 시장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매출 증대가 긍정적이다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자담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담배 회사인 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순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연소 제품 비중을 50% 정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KT&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련형 담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디자인적이나 그리고 맛에 대해서도 결코 이 필립 모리스에 밀리지 않는 그런 퀄리티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점이 저는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2020년도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89%인데 지금 KT&G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7% 정도예요. 어, 정부에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KT&G한테는 정말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영업이익을 많이 남긴다면은 향후에 이런 전자담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무조건 전자담배 시장에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을 또 결정하는 거는 경영진이고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KT&G 공채 출신인 이 백복인 사장님이 3년 더 이 연임이 확정이 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좋은 철학으로 이 KT&G를 잘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매출에 5조를 달성했는데 2021년도에도 매출 5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 돌파는 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올해의 배당금도 또 2020년만큼 크게 지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가 배당률은 5.5%인데 이 정도만 지급을 해도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배당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KTNG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모아갈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모아가야 될 주식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6만 원 갔던 한 주당 6만 원 갔던 종목이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제 바닥까지 갈까라고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악재가 나와도 이제 주가에는 좀 악재적인 요소로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의 주가가 크게 폭락한 이유는 어찌되었던 정부 정책에서 탈원전이 있었고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면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배당 정책을 했던 이 한국전력은 배당을 안 주었고 그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끝도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또 그래도 경영을 잘 해가지고 수익성을 개선해서 2020년도에 영업이익은 이제 4조를 기록했어요. 4조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가배당률이 4.5% 배당을 지급했고 2021년도에도 조금은 호재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총 저는 연료비 연동제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해외, 아랍에미리트 첫 원전 상업 운전 그리고 전기차 수혜주는 한국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개념이 LNG나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전기 요금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LNG와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기 요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원가 연계형 요금제라고 하고 사실은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12월 달부터 그리고 3월 달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분기에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LNG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2분기에 전기 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동결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동결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한국전력 주주들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왜냐면은 좀 국가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주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만하죠. 왜냐면은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고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연료비 연동제가 제 생각인데 이제 3분기에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거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첫 이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이제 상승시킨다면은 그 시점부터 저는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여름에 날씨가 무척 덥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지옥 더위가 온다라고 하는데, 더위가 오면은 그만큼 이제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수익성도 그만큼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3월 말에 이 UAE, 이 바카라 1호기가 이제 상업 운전을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생산된 전력은 UAE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는 수익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이지만 지금 전 세계 국가는 탈원전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뭐 UAE나 그리고 앞으로 폴란드 그리고 체코 이런 쪽에서 원전을 짓고 그리고 생산과 판매를 하는 수주를 한국전력이 딴다면은 이 부분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업 운전이 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어찌되었던 한국전력이 조금 호재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전력이 어찌되었던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해상풍력을 짓고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원전을 짓는 게 아니고 이런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에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이쪽 시장에서 잘 개척해 나간다면은 한국전력도 충분히 수익성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차가 없어지고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시대가 올 텐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은 2021년도에도 뭐 2020년도만큼의 수익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는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적자를 벗어난다는 것은 높은 배당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도 한국전력의 배당을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한국전력의 주식을 모아가고 있고 조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좋게 생각하는 종목은 KT입니다. 제가 사실은 KT를 두 번 정도 큰 수익을 내서 이제 전량 익절을 했는데요. 제가 목표한 금액보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올라갔고,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1분기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는 저는 이제 통신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통신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이 워렌 버핏이 이 통신주인 버라이즌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술주인 애플주를 줄이면서 왜 워렌 버핏은 통신주에 이제 주목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에서도 통신주인 KT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KT를 좀 장기간적으로 보유할 생각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워낙 이제 시장에서 이 통신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저도 이제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KT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할 의향은 있어요. 왜냐면은
통신주가 2021년도에는 조금은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T는 이 구현모 대표이사가 취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통신기업이 아니고 디지코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제 통신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KT의 주가가 202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고가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2021년도에 반등할 수 있었던 모습은 이 탈통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좀 활약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현모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여러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고 그리고 수년간 매출 15조 벽을 이제 넘지 못했고 인건비와 다른 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익을 낼 수도 없고 직원 일자리와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아무리 기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 장사를 잘 못한다면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 발언이 저한테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모 대표이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KT는 2025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사업 비중을 50%까지 높여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이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해서 제작부터 유통까지 이제 전 과정을 다루는 KT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지니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스카이 TV,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를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넷플릭스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워낙 오리지널 컨텐츠를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뭐 웨이브나 시즌 그리고 왓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조금 넷플릭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낮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KT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잘 만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이제 2023년까지 4천억 정도 이상의 이 컨텐츠 사업에 투자를 해서 원천 지식 제작 재산권을 1000개 그리고 드라마 100편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리지널 컨텐츠만 정말 잘 만든다면은 뭐 유통은 워낙 잘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을 좀 기원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이 OTT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KT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뱅크만큼의 이슈를 갖고 있는 K뱅크가 이제 상장될 예정인데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서 2월 동안에 이 가입자 수가 카카오뱅크의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졌고 업비트와 연계된 이런 K뱅크가 이제 호재를 누렸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장이 되면은 4조에서 5조 정도 평가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를 받듯이 K뱅크가 상장이 되면은 KT의 이 밸류에이션도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매출이 이제 25조 정도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은 KT는 이제 올해 배당률이 6%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1% 배당을 받는 것보다 6%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가 조금 시세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진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에
이제 배당주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저도 단타는 하지만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한계성은 존재해요. 제가 HTS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의 한계성이 있고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장기 투자 종목에 조금은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력이 붙는다면은 정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욕심을 버리고 또 절제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